양식장 수조 위로 철제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올봄 민물 가마우지 수십 마리가 어린 송어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자 양식장 주인이 설치해둔 겁니다. 인근의 나무는 분변에 오염돼 계속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 명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피해를 조사해보니 강원도 평창 등 28개 지자체에서 민물 가마우지 피해가 50여 건 접수됐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도 심각합니다. 두물머리 인근의 족자도 민물 가마우지들이 섬에 아예 둥지를 틀고 번식지로 쓰고 있습니다.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족자도 나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 족자도에 있는 민물 가마우지 둥지는 650여 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게 둥지 여기 말고 둥지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둥지는 얘네들이 저 북지 쪽에는 둥지를 안 틀어요. 그렇죠. 섬에 네, 섬에 하는 이유가 외세 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시킬까봐 항상 외진데 섬 같은 데 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이나 어부들도 와서 이렇게 또 퇴치라든지 좀 못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떼지어 몰려다니며 수심 5m에 있는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민물 가마우지. 남양주의 내수면 어족 자원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5, 6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4월, 5월 달에까지 있다가 얘네들이 각 하천으로 흩어져 있다가 11월 달에 다시 강으로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달에 인공 산란장을 만들어서 시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이 와서 시어들을 싹 먹어 치워버리고 1999년 전국에 1000여 마리 정도였던 민물 가마우지는 겨울철 기준으로 3, 4만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번식지도 확산일로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김포의 섬과 한강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됐지만 최근엔 내륙 지역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번식지까지 확대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내륙의 환경이 얘네들 민물 가마우지가 사는데 좀 좋은 환경으로 오히려 바뀌지 않았나.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좀 수심이 좀 깊어지고 집단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만큼 또 나무들이 많이 오랫동안 자라면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섬 이렇게 섬처럼 생긴 곳에 있는 수목들이 꽤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오히려 좀 내륙에 좀 좋은 조건들이 지금 민물 가마우지 입장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 민물 가마우지가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결국은 가마우지를 전문 포수단이 일정 부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2,500만 이 수도권 시민의 이 상수원의 수질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잘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 다들 자리를 잡아가는데 갑자기 하천을 만든다, 제방을 높인다, 뚝을 높인다, 3m를 높인다. 양수리를 물어봤어요. 저희랑 아주 비교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모든 생활권이 되니까 대답하신 게 거기는 생활권이 너무 커서 자기네들은 거기는 빼기로 했대요. 갑자기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생활권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학교밖에 없으니 그냥 쉬운 거죠. 주민들 몰아내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안면에 이 뭐 5중 6중의 이 중적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사유, 토지, 농지까지도 하천 구역으로 편입하겠다는 그것은 너무나 부당한 행정이다.
다행한 조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시민들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섭입니다. 수도권 2천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 상수원 일대는 식당 하나 새로 짓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 이곳에 민물 가마우지가 크게 번식해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으면서 수변 생태계를 교란하고 북한강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와 민물 가마우지 가다 번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양주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애환을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남양주 주민분들을 대표해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안면 청년 김기준입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 시장님. 예.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 1970년대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그 3년 전인 1972년도에 먼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3년 후인 1975년도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규제가 이제 중첩돼서 팔당호 특별 대책 지역 또 수변 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으로 인해서 정말 조안면이라는 곳은 지방보다도 훨씬 못하고 7, 8개의 규제가 중첩적으로 주민들을 옥죄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지금 생존권과 생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하루빨리 규제가 풀려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돼서 정말 이곳에도 헌법의 가치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생존권까지 말씀하셨는데 헌법의 가치 얘기도 하셨고요. 네. 이런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이제 조안면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 김 회장님이세요. 네. 어떤 불편함,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 겁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중복 규제들이 조안면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행위에 대한 이제 문제들도 있고, 그 제일 큰 거는 상업 행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 역시 뭐 비료나 아니면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고,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고 제조나 가공 역시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농민들이 굉장히 좀 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약국 하다못해 뭐 아이들 문방구도 없다 보니 뭐 아이들의 준비물을 사려고 가려고 해도 강 건너 양평군으로 뭐 1시간씩 걸어간다든지 아니면은 20-30분씩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행위라고 하면은 일체 상업행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공공 이용 시설로 해서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것도 굉장히 이제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당들을 이제 대부분 뭐 요식업을 이제 상업행위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요식업에 대한 이제 이종 근생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건축물 제한을 받다 보니 이제 주민들이 상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상업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구 허가권이라고 이제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존속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사실은 이종 근생으로 건축물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상수원 관리 규칙에서 전체 가구 수의 5%라는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런 이제 5%라는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제 그 건물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를 이제 포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라는 이제 총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하구, 그러니까는 한강 하구에 살던 민물 가마우지 떼들이 팔당호로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요.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규제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합면이 사실 야생동물들이 또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물 가마우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야생동물들이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개체수가 번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 보시면 이제 산림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내수면 안에 있는 섬들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거의 다 고사를 했고 뭐 몇십 년씩 된 나무들도 다 고사를 했고 그런 가마우지들의 분변들도 굉장히 이제 지금 한강으로 아무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좀 생태계 파괴가 좀 심각하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